그래도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 분위기가. 아닌가? 아니. 둘이 울고 있어. 아, 슬퍼서 그래. 둘이 눈물 흘려. 시작하셔도 돼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연극만 해서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게 가난의 기준이라면 나는 가난하다. 이게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는 기준인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나름 이 연극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충분한 그 경제에 도움이,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도대체 이 연극이라는 시장이 어떻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연극, 우리가 체감하는 이 연극의 시장, 그리고 이게 이 자본과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거의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공연을 하나 했으면 뭐 다음에 무조건 알바를 하고, 알바를 뭐라 하고, 또 알바하는 동안 오디션 보고 공연하고, 이렇게 계속 병행을 했던 것 같고, 알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해서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많은 공연을 겹쳐서 많이 했지. 왜냐면 지원 사업이 되는 공연들은 그나마 페이가 조금은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페이가 안 되는 공연과 페이가 되는 공연을 같이 계속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니면 장기 프로젝트에 막 페이 되는 공연, 안 되는 공연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물기식으로 공연을 하거나 겹쳐서 하거나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최하는 연극만으로도 경제적인 걸 어떻게 채워나갔다. 그렇지만도 않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 사이에 뭐 일일 알바를 할 때도 되게 많았고, 되게 많았고. 근데 연극으로 경제적을 채울 수 있었던 거는 무조건 지원 사업이 된 근데 그것도 대도 많이 많이 못 주는 데도 있었고, 그나마 많이 주는 데도 있었는데, 그게 아무리 많이 줘도 사실상 한 달에 그런 생활력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개를 하는 거지. 3, 4월 공연을 연습할 때 1, 2월 공연 페이를 여기다 쓰게 되는 거고. 이래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공연이 올라가고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없어서 오히려 이 제작사 쪽이나 이쪽에서는 챙겨주고 싶어도 도저히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거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실제로 관객이 한 명도 없어서, 정말로 그날 딱 공연이었는데 관객이 한 명도 없어서 이거 못하나? 했다가 마침 딱 지나간 어떤 한 커플분께서 여기 공연하는 거 맞나? 그 얘기도 하는 거 맞아요. 하는 거 맞아, 들어오세요. 해서 그 두 분을 모셔놓고 했던 공연도 있고 했던 그런 공연도 있고. 그 기획팀이 있었어? 기획팀이 아무래도 조금 없었던 편인 거지. 그래서 기획이라고 할 만한 그런 팀들도 없었을 뿐더러 기획이 있다 하더라도 있었던 팀하고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상황은 비슷했던 것 같아. 상황은. 제작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냥 뭔가 내 페이보다 차라리 무대 위에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더 좋은 공연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진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 페이가 만약에 플러스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해도, 근데 만약에 무대 환경이 그렇게 뭔가 좋지 않다 싶으면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무대에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 또 홍보도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홍보할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관객들이 없는 거야, 아예. 그래서 이제 거기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우들 지인들을 빨리 불러서 관객을 채워라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든 생각이 한편으로 내가 지인이 너무 없는데 오늘 지인 몇 명 왔어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봤었거든. 근데 그게 되게 부담감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배우도 사실 많지 않았어가지고 관객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었어. 진이는 약간 그 작품의 퀄리티가 높아지길 바라는구나.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내 페이가 제작비와 아주 직결돼 있다고 느꼈거든. 지금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 이유가 그 관객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그 온도차가 나는 게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았던 공연들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되게 가깝게 밀접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관객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은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쁘게 자기 삶을 살다가 휴식처럼 즐기고 싶은 공연들을 보러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아마 거기서 출발하면 이제 관객이 많아야 제작비가 수익이 수익이 좋으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고 배우들한테 줄 수 있는 돈도 여유가 있고 무대 제작과 무대와 이 배우라는 거는 너무너무 둘 다 중요한 요소잖아. 근데 이 배우 페이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니까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가 조금 그래. 이게 연극이라는 시장에서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느꼈던 건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 파일 안에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을 주는 느낌. 근데 그게 항상 충분하지는 못한 느낌. 그럼 이 파일을 키우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이 파일을 키우는 얘기를 한 것 같아. 둘이가. 그치? 그 파일을 그게 키운다고 커지지 않는 얘기한 거지. 키우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커지지 못하는 이유. 얘기가. 맞아. 근데 난 그 전에 그 파일을 키우더라도 과연 그 형태가 바뀔까? 라는 질문이 또 드네. 과연 그 파일가 커지면 배우의 페이가 보장이 될까? 왜냐면 그 지금 있는 파이에서도 어쨌든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텝의 페이는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과연 그 페이가 커진다고 배우의 페이도 동일시 될까? 오히려 다른 거에 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 근데 연극도 어떤 연극은 되게 크고 제작비도 빵빵하고 사실 티켓값도 비싸고 이렇게 하잖아. 연극일 때 같은 연극일 때 분명.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 점점 이 틈이 더 명확히 갈라지는 게 너무 보여. 뭐 유명하신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사실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도 가잖아. 우리가 뭐 영화를 이 배우 나온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본다.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연극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 이 배우 나온다 하면 믿고 보는 일단 무조건 볼래 하는 게 관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방금 태아가 얘기한 어떠한 배우, 보고 싶은 배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작품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존재하고 각각 다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이 관객이 많아졌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시장성이 충분히 우리가 투자한 노동의 시간 대비만큼 받을 수 있는 그 시장성이 과연 주어지나? 난 그거를 내가 직접 해보질 않았으니까 과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만한 연극의 시장성이 될까? 이게 궁금해.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 우리끼리 먹여 살린다. 어. 우리는 우리끼리 먹여 살리잖아. 가서 봐줘야지. 품맛이 막 이런 말들. 왜냐면 관객이 그만큼 없으니까. 이건 우리 아빠가 했던 코멘트인데 너희끼리 하는 거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치 아빠? 약간 나는 그 말에 되게 상처를 받았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랬겠지만 어쨌든 진짜 외부 이걸 하지 않으신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다 보면은 지들끼리 하고 지들끼리 보러 가고 지들끼리 뭐 한다 그냥 이렇게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안 온다. 너희의 그 소식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우리끼리의 우물에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더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지 않아? 그치. 기획팀이 고민하잖아. 기획팀이 없잖아. 기획팀이 없잖아. 기획팀 없잖아. 연극 작업을 할 때 뭐 내가 배우라고 해서 배우 일만 하지 않잖아. 사실 스텝 일도 하고 뭐 홍보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기획이 사실 완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어떤 공연의 그 허술함이라고 해야 되나? 공연이 이렇게 흥행하지 못하는 요인들. 그래서 약간 일당백이 돼야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뭐 제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럼 맞아. 이걸 어떻게 해야 이 공연이 잘 될 수 있을까? 티켓 그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항상 뭔가 1, 2위는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고 맞아.
너무 많은 다양한 공연들과 좋은 공연들은 많은데 정말 연극이라는 장르에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 연극은 무슨 내용일까 막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뭐 1, 2, 3위에서 고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 공연을 그냥 예매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뭔가 다양한 연극을 다양한 관객들이 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항상 들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도 진짜 짧게 보잖아. 그냥 요약본으로 보고. 맞아. 다 완본으로 안 봤는데도 재밌다고 자신 있게 말하. 맞아. 근데 그게 그냥 익숙한 문화처럼 되었는데 연극은 그러니까 영화관도 잘 안 가는 판에 연극은 딱 어떤 그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내가 굳이 가서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온전히 봐야 되니까 이게 요즘 문화에 사람들이 누리는 이 문화적인 코드가 조금 맞지 않나? 트렌드에 트렌드에 있어서 맞는 건가? 다르기는 하지. 좀 아날로그적인 게 있으니. 그치. 근데 결국 그냥 또 똑같은 얘기 하게 되는 또 흥행하는 매진이잖아. 결국에 작품성. 작품에서. 좋은 작품이어야 된다? 아니면 유명해져야 된다. 근데 채아 아버님 말씀 나 너무 동의한다. 그 좋은 작품도 보고 싶은데 안 알려져서 맞아, 보지 그치.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아까 진이 말처럼 진짜 너무 많잖아. 사실 나도 다 몰라. 맞아. 텀블벅만 들어가도 진짜 많잖아. 그래서 좋은 공연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사장되는 경우도 많다고 맞아. 생각이 들어. 나는 이게 시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유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 영화적인 예를 들면 영화라는 그 장르적인 특성에서 보면은 그거는 유통이 굉장히 쉬워 미디어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알맞게 굉장히 넓게 모두에게 이게 전파될 수 있지만 이 연극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현장성이라는 게 일단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장르고 이거를 누군가들에게 어떻게 노출시킬 수 있는 그 유통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오히려 시장성이 이거는 점점 갈수록 없어지는 형태이지 않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스타들이나 이런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 채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현대 사회와 좀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시장성이라는 게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코로나 한창 그랬을 때 진짜 대학로가 완전히 거의 폐허 같았잖아. 사람들도 없고 막 가게들도 다 그냥 문 닫고 진짜 망한 것 같지. 근데 연극은 이제 망했다. 그 모든 공연들이 막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그냥 유튜브로 송출하고. 근데 연극이라는 특성상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이질감이 있단 말이지. 우리도 예전에 공기 없는 세계를 할 때 그 VR 공연 촬영을 해보기도 했지만 확실히 이 매체 오롯이 그 매체 안에서의 배우들의 연기나 작품과는 또 약간 알게 모르게 어색함이나 이질감들이 들어서 장단점이 분명히 좀 있기는 있었었거든요. 요즘에 특히나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술적인 거나 미디어 융합이라든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클래식한 그 연극의 고유성에서 좀 더 오히려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좀 추세 동향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시대가 너무 변하고 있잖아.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너무 이 연극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성을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시장성을 높이고 넓히기 위한 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은 공연이 있었는데 계속 매진이 돼서 못 봐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봤었어. 그래서 영상으로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공연이구나. 꼭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요 정도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연극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극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니즈를 딱 갖게 만들어준다면 그 산업의 형태도 너무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관객들이 오셨을 때
사실 관객하고 사실 주고받는 그 에너지가 있는 게 연극입니다. 그래서 오셔야 해요. 어떻게 홍보를 하네? 연극을 보세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왜냐면 무조건 배우가 관객한테만 주는 장르가 아니라 배우도 관객한테 에너지를 분명히 받는 그 장르가 그게 달라서 연극이 좋은 거거든요. 그 라이브성도 있지만 그거에 따라 매 공연 진짜 미세하게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진짜 와야만 안다는.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좀 생겨난 것들이잖아.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한 배우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그것 또한 되게 그 제작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야겠더라고. 왜냐면 뭐 다른 구도로 각각 찍는데 뭐 한 두세 번을 찍어. 그러면 이제 편집자분이 또 편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배우들은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 상대 배우가 이렇게 줬을 때 난 이런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다른 이제 컷에서는 그 반응이 아닌 거야. 그래서 되게 연기가 이상하게 보였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또한 결국 환경이 좋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편집하는 분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연극을 이해하시는 분이 좀 그치. 해주시면 그 작품을 진짜 이해하시는 분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진이가 얘기했던 그 환경이라는 게 난 결국엔 돈이라고 생각이 NT라이브만 봐도 맞아. NT라이브는 나는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연극의 그 고유성들이 그래도 다 안 죽고 물론 빠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진짜 많은 카메라들이 한 번에 그냥 100석이 관객들 있고 그대로 진짜? 그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 그치. 맞아. 그렇구나. 그 고유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은데 맞아. 진이가 말한 과정은 영화 촬영이랑 똑같아서 맞아. 그게 연극이라고 볼 수 있나? 맞아. 라는 생각을 좀 했어. 맞아. 그치. 고유성도 많이 죽을 것 맞아, 같아. 맞아. 진짜. 맞아.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연극이 아니어서 결과물은 당연히 연극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봤던 그런 좋은 작품들은 NT 라이브들은 그 관객과 호흡하는 그 호흡이 카메라 너머까지 전달이 되더라고. 그래서 연극의 고유성도 살면서 매체로 전향한 되게 좋은 케이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다들 관객 참여에 대한 연극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야? 나는 호의적이야. 난 되게 호의적이야. 난 많이 알죠. 해봤고 재밌었어. 재밌었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게 꼭 굳이 막 관객을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 충분히. 나는 둘이가 이 질문을 채아한테 했던 마음이 너무 이해가 조금 가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 되게 그 공간에 극장에 찾아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되게 특별한 어떤 유희가 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겐 되게 불편한 공연이 또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조용히 감상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나의 참여를 나 끌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지면 오히려 또 더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머시브 공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미리 사전에 그것들이 잘 전달이 돼야지 온전히 즐기고 진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그 자본이 있으면 사실 뭐든지 다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올리는 연극에서는 그 자본이 충분치 못하다는 걸 그냥 알게 모르게 서로 인정을 한 것 같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연극이 가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폐쇄적이고 자본이 가진 한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조금 많은 관객들한테 우리 공연을 좀 선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상영에 관해서는 그 호의적인 입장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연극을 표현하기에 좋게 시도해볼 수 있는 건 티저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약간 관객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그게 우리의 공연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그 공연을 보러 오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실제로 그 작년에 면목동이라는 공연하면서 우리가 배우 인터뷰도 하고 사실상 그 특성상 다큐 영상처럼 영상도 들어가고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티저처럼도 사용하고 이렇게
인스타 이런 거 얘기해. SNS. SNS에 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 주변에서 흥미를 가졌고 뭔가 연극 진짜 궁금하다라고 많이 해줘서 이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다 생소하실 거잖아. 보시는 분들이나 그럼 이건 누군데?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아니면 배우들을 조금씩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노출하는 것도 약간 진짜로 가서 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충분히 자아내될 수 있을 것 같아. 더 노출을 많이 한다. 신생극단은 노출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명확한 극단이라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다들 그렇게 생각해? 우리 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 우리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현섭이 추천해주는 다른 미디어나 이런 것들로 간접 체험하고 되게 좋았었는데 그 간접 체험의 매개체가 우리 연극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홍보를 하면 그 이야기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 온라인이란 매개체가 우리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 아무 생각 없니? 아 미안해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알지. 아, 되게 동의해.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자주 노출돼야 노출될 것이냐. 근데 이 노출이라는 게 사실 어쨌든 보면 노출이라는 게 마케팅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마케팅적인 걸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마케팅은 불특정한테 하지 않아. 대상을 정해놓고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대상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어떤 문화활동비가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복지들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합니다. 사업처럼 좀 다가가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서 와주시면은 이런 멋진 공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먼저 오히려 다가가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매번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오세요가 아니라 약간 적극적인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도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민주가 말한 거 진짜 너무 현실적이다. 뭐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이런 공연은 약간 반대로 뭐 타겟팅 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고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타겟팅 홍보를 해도 약간 좋을 것 같은 뭐 민주의 얘기를 응용해서 우리 생생과 같은 경우는 극단들을 찾아갈까? 맞아. 사실 그런 사람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우리 포럼이 시작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예술인이라든지 지금 뭔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술인들과 좀 같이 사회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 예전에 양손 프로젝트랑 뇌과학자 정대승 교수님이랑 했던 그 공연에서 공연 겸 약간 토크쇼 같은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그 정재승 교수님이 했던 말이 라이브로 보는 거랑 그냥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도 큰 차이가 있다고. 우리 뇌가 받는 그 자극이 그게 굉장히 뇌 활성화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연극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하셨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창 코로나였고 이 연극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죽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서 연극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약간 용기를 얻었거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모두 공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데 관객이랑 사실 추억을 나누는 유일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시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사실 나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거든. 매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분명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오감을 아까 별이가 감각 얘기해서 더 생각이 난 건데 그걸 더 활용했으면 좋겠어. 소리나 뭐 촉감이나 온도 이런 게 다 사실 온전히 느낄 경험이 다 다르겠지만 관객마다 사실 그걸 줄 수 있는 게 진짜 그 연극이라는 형태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씩 더 실험하고 도전하고 뭐 공간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뭐 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가끔씩은 솔직히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데 찡찡거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사실. 연극 솔직히 더 고민하고 더 실험해보고 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야말로 진짜 맨날 똑같은 거 하려고 하고 뭐 편하게 하려고 하면서 자꾸만 관객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할 때도 가끔 있어. 맞아, 나도 여기에 공감하는 게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만들어야 된다. 결국에는 작품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 있잖아. 근데 나는 우리 기단의 작품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는 그거를 우리가 강점이고 우리의 무기로 삼고 잘 활용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신 있나 봐, 둘이. 나 자신 있어. 아니 둘이 이렇게 기대 심리를 높여놓은 근데 나는 이야기만큼은 사실 되게 자신 맞아. 있거든. 작품을 잘 만드는 극단은 또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라도 뭔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연기를 진짜 잘해야지. 중요한데 있게 잘해야지. 자, 작품이 좋고 연기 잘한다는 작품이 잘 보면 연기 잘한다는 서로 존재야. 우리가 경쟁력 결국에는 그래도 경쟁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존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결국 우리 안에 경쟁력을 키우는 힘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렇게 우리가 주제가 또 엮여질 수 있어. 맞아.